이 100세 시대에 사춘기만 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라도 되겠죠. 안 되면 말고. 너는 어떤 사람이야? 잠깐, 내가 뭐를 좋아하지? 헐, 나라는 존재가 뚜렷하고 선명한. 안녕하세요, 여러분, 언니입니다. 오늘은 오춘기 속에서 힘들어할 우리 20대 둥이들을 위해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돌이켜보면은 20대 초반에는 정말 달려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회의 벽이 이 정도구나. 쓴맛도 나름 보고 하니까 지금 하는 일이 이게 맞나? 내가 좋아하는 건가? 친구들을 만나도 예전같이 마냥 재밌지만은 않고 오히려 기가 빨린다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군지 까지 고민을 하게 되는 상태가 바로 20대 중후반에 겪는 오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나 정상적인 단계고, 이 100세 시대에 사춘기만 있다, 이거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춘기를 겪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가 너무 정체되어 있는 건 아닌지를 생각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고민의 실체가 뭔지 뾰족하게 만들어 보고 같이 해결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일, 대체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인간관계 정의하는 법.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문득 어느 순간 이게 맞나? 하루의 대부분을, 심지어는 휴무도 반납하고 일에 투자하고 있는데 좋아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이직을 하자니, 다른 옵션을 찾자니 나는 지금 해놓은 게 없어. 그렇다면 내가 그냥 여기 마냥 있어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는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는 너무나 뻔하게 예상되는 결과인 것 같아요. 지난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장래 희망, 그 네모칸 안에 어떻게 적었는지 기억하세요? 선생님, 스튜어디스, 의사, 그 명사 안에 갇힌 직업의 타이틀을 가지고 미래를 쭉 고민을 해왔잖아요. 어떤 순서로 되었어야 맞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 대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일이라는 거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일생의 대부분을 그 반대의 순서로 살아오고 있다 보니 어느 정도 내가 경험을 해보고 머리가 커갈 때에서야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혼란스럽죠.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 해결책을 4글자로 정의를 해봤는데요. 바로 작은 방황. 지금 당장 퇴사해서도 안 되고 내야 할 카드값이 밀려 있고요. 다른 분야로 갈 거야 라고 해도 우리 지금 해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방황이라는 거를 할 건데, 작은 방황에는 2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나에 대한 분석이 기반이 돼야 하고, 이걸로 당장 경제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야말로 내가 좋아하는 가치,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집중을 하는 거죠. 이 작은 방황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꿈 동사지를 띄워 넣는 게 보이시죠? 이 꿈 동사지는 활동들을 동사로 정의를 해놓은 건데요. 우리는 이 동사를 뭐뭐 할 때로 정의를 해볼 거예요. 내가 뭐뭐 할 때 성취를 느낀다. 그 다음에 행동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거예요.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만들 때 재밌고요. 웃게 할 때 행복하고요. 공부할 때 더 발전한다는 걸 느껴요. 상상할 때 제 사고가 확장되는 거를 느끼고요. 조언해주고 멘토링 해주면서 상대방이 저한테 고맙다,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줄 때 그 어느 때보다 큰 성취감을 느끼더라고요. 저는 그 행동 방법을 어떻게 고민을 했냐면요. 호텔에서 근무를 하던 당시에는 우선은 내부적으로 찾기 시작했어요. 그 방법이 바로 사내 강사였거든요. 그것 또한 재밌었지만 내 안에 있는 많은 얘기들을 더 많은 사람한테 나눠주고 도움을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유튜브였었죠.
아무것도 몰랐어요. 휴대폰 하나로 밤새 편집을 해서 만들고 통으로 날리고 혼자 아주 속이 쓰릴 때도 많았고, 그렇게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나만의 무언가의 형체가 생겼다면 이제 그걸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돼요. 직업이라는 타이틀로 쭉 이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인플루언서, 저 같은 경우는 영상 매체로 소통을 하고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유튜브를 선택을 했고, 즉각적인 이미지나 글, 그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인스타그램, 브런치, 블로그가 될 수도 있겠고요. 수익화가 돼서 처음으로 유튜브를 하고 1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온 거예요. 회사 생활하면서 받는 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지만 성취감, 행복감,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원한다면, 바꾸고 싶다면, 변하고 싶다면 요만한 티스푼으로 땅을 파는 기분이더라도 그냥 해보는 거예요. 뭐라도 되겠죠. 안 되면 말고 내가 재밌었으면 됐고. 그런 티스푼으로 파는 듯한 시간들이 쌓이면요, 그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더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제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적성에 대해서 고민이 생긴다면 작은 방황을 시작으로 나의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 보는 걸 정말 추천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인간관계. 내 주변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정의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대부분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비슷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관심사가 달라지고 나의 본격적인 사회적 자아가 생기잖아요. 비슷하게 시작했던 우리가 환경도 달라지고 관심 있는 분야, 일하는 분야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만나기도 어려워지고, 만나도 예전처럼 마냥 재밌지가 않아요. 왠지 말에 핀트가 조금씩 어긋나는 것 같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생각이 많아요. 되게 많이 변했네. 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변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나도 변했어요. 나라는 사람의 형태가 달라진 거죠. 이 묘하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그 인간관계 그룹을 굉장히 단순하게 두 가지로 나눴거든요. 첫 번째는 지인, 그리고 두 번째는 친구. 지인은 그야말로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흔히들 말하는 인맥이랄까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분류를 했고요. 친구 그룹은 내 마음을 정말 나누는 사람의 그룹인 거고, 여기서는 그 어떤 가치의 교환?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인한테 친구의 가치를 바라면 안 되고요. 친구한테 지인의 가치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인이라고 분류한 사람을 만나러 가서 얘랑은 좀 얘기가 그렇게 안 통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 사람은 정보를 교류를 하는 집단이잖아요. 여기서 아마 이런 의문이 들 것 같아요. 마음을 나누는 존재가 친구라면 무조건 비슷한 사람만 남겨두고 저랑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은 지인으로 분류해야겠죠? 친구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다 읽어주고 내가 얘고 얘가 나고 그런 거울 같은 친구가 있는 반면에 나랑 가치관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달라요. 야, 어떻게 너네 둘이 친구냐? 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인이냐 친구냐는 대화가 어떻게 통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정반대라 할지라도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대화가 된다면 서로의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흔히들 말하는 배울 수 있는 친구? 저한테는 늘 친구라는 단어는 어렵고 또 무거운 단어였어요. 친구라는 그 소중한 타이틀을 함부로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좀 명료하게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제 친구라는 그룹 안에는요, 제 20대를 아는 혹은 10대, 20대를 아는 너무나 소중하고 안정적인 관계들이 남아있어요. 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마음이 풍요롭다고 느껴지는지 몰라요. 우리 둥이님들도 찐 친구를 잘 정의를 해서 진실되게 마음으로 교류를 하면서 더 마음이 풍요롭고 따뜻한 그런 30대를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대망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나를 알아가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도 흔들리고 친구관계도 흔들리니까 잠깐, 그래서 내가 누구지? 난 어떤 사람이지? 내가 뭐를 좋아하지? 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영상 중에. 나를 학습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는 동안에 계속 쉼없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을 잡아두지 않고 이거는 긍정적인 느낌? 이건 부정적인 느낌? 넘겨버리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생각들을요, 이제는 그냥 놓아버리지 말고 잡은 다음에 곱씹어 보는 거예요. 이 친구랑 얘기만 하고 나면은 기분이 별로예요. 그러면은 보통 얘랑은 역시 얘기가 잘 안 통해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순간에. 거기서 그걸 잡는 거죠. 잠깐, 방금 이 친구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내가 이거를 들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네. 내가 이런 표현을 하는 대화 방식을 싫어하는구나. 혹은 내가 어느 날 휴무에 혼자 카페에 가서 책을 읽으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순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되게 기분이 좋네? 나는 이렇게 조용한 공간에서 이 시간들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가 보다. 나를 알아간다는 건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한테 주는 작은 신호들, 무의식에 하는 나에 대한 생각들을 잡고 곱씹어 보면서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좋아하지 않는지 나 스스로를 알아가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정체성이 굳건히 확립이 될 거예요. 오늘은 저랑 오춘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일, 인간관계, 나를 정의하는 법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고민을 해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뚜렷하고 선명한 30대를 맞이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힘이 될 수 있는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